휴장임에도 불구하고 미국으로 가야겠습니다. 신광선 매니저와 함께 가겠습니다. 신광선 매니저 소개하겠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신광선입니다. 네. 자, 정말 오늘 휴장이라는 게 좀 다행으로 생각을 하고 사실 지난주에 제가 기대를 했었거든요. 네. 오늘 사실 국내 시장이 이럴 줄 몰랐습니다. 오늘 국내 시장이 저는 사실 오늘 국내 시장을 상승할 것이라는 확률이 좀 높다라고 생각을 해서 아까 네. 이제 뭐 채팅창에서도 올라왔던 내용인데 와 미국 휴장이 오히려 독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흐름입니다. 네. 지금은. 그렇기 때문에 국내 시장 먼저 이야기해도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뉴욕 가기 전에. 국내 시장부터 좀 어땠는지 살펴봐 주시죠. 오늘 하락 기대 별로 안 하셨죠? 하락에 대한 생각은? 저요? 네. 오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생각이냐면 진짜 외국인들 너무한다. 약간 이런 생각이 팔더라고요, 진짜. 들어가지고 조금은 바닥이 아니라고 이제 오후 1시 방송에서도 계속해서 언급을 지난주도 드렸고요. 네. 뭔가 이제 한 방은 나올 거다. 근데 오늘 한 방이 나온 건지는 모르겠어요. 오늘 한 방이 나왔다고요? 밑으로 한 방 맞은 거죠? 그러니까 밑으로 한 방이에요. 예. 뭔가 최후의 한 방이 좀 나와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게 오늘 나온 걸까? 약간 의구심도 들었어요. 그러니까 조금 많이 빠졌죠 오늘. 2% 코스닥. 3% 네. 많이 빠진 건데요. 코스닥도 뭐 오늘 장중 4.5%인가요? 그 정도 빠졌었고. 네.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 투심 자체를 좀 확인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RSI 지표, 뭐 스톡캐스트, 뭐 슬로우 패스트, 뭐 MACD 오실레이터 아마 대부분 알고 있는 기술적 분석 지표를 가지고 다 대조했을 때 지금 우리나라 증시라든지 여러분들이 지금 들고 있는 종목들을 딱 다 놓고 보면은 일봉, 주봉, 월봉까지 과매도권에 들어갔습니다. 연봉도 그렇지 않나요? 예, 연봉은 예. 아직 안 들어갔어요. 연봉은 아직 안 들어갔는데 월봉까지도 과매도권 진입했더라고요. 예, 지금 상황이.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좀 봤을 때 이게 기술적 지표가 안 먹혀요. 예, 지금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누가 뭘 어떻게 먹히냐, 누가 반등을 주도할 수 있느냐. 외국인들이죠. 오늘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만의 고유의 리스크죠. 지정학적 리스크가 발동이 됐죠. 풍계리에서 핵실험을 연쇄적으로 할 수 있다는 국제원자력기구 총장의 발언이 굉장히 주요했던 거죠. 그게 좀 세다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아직 휴전국가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인해서 뭔가 전쟁에 대한 가능성들 그러니까 모르잖아요.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전쟁 날 거라고 예상을 못했지 않았습니까? 통상 언론에서도. 네. 그렇기 때문에 국내에도 약간의 좀 그런 가능성들이 좀 연루되면서 외국인들의 현물 시장과 선물 시장에서의 좀 무지막지한 매도세가 나왔다. 근데 바닥이라고 오늘 바닥이 전 나왔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V자 반등도 안 나올 겁니다. 네. 그렇게 좀 생각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애매하게 빠졌다라는 이유가 아무리 생각을 해보면은 북한발 이슈이기 때문이라고 좀 보시는 건가요, 그러면? 6월 25일 날이 다 아는 날이잖아요. 6.25 전쟁. 5일 남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전후로 뭔가 8차 핵실험. 그러니까 2017년도에 핵실험했을 당시 문재인 전 대통령 당시 정권에서 2017년도 7월에서 8월 달에 북한에서 도발했을 때 그때 미사일 쏘고 뭐 난리도 아니었어요. 핵실험, 7차 핵실험씩 했을 때 그때 몇 프로 빠졌냐 코스피가. 예. 통상 한 일주일 동안 한 5.4% 빠졌거든요. 일주일 동안. 예. 네.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는 정배열 구간이었어요. 이동평균선에서 이동평균선이 좀 올라와서 갭이 좀 많이 좀 벌어진 상황에서 한 300 이동평균선까지 가까이 붙었다가 다시 올라갔거든요. 근데 지금은 역배열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쉽게 얘기해서 뭐냐면 좀 투자 심리를 좀 봤을 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주변에도 뭐 그렇고 우리 시청자들 많이 공감하실 텐데 짜증나고 힘들어요 지금 시장. 그럼요. 네. 다들. 근데 다 온 것 같거든요 지금 시장이. 그게 두려운 거죠. 다 온 것 같다는 그 두려움. 그러니까 이게 공포로 바뀌어야 되는데 아직 그 단계가 아닌 것 같다. 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좀 공포심 그리고 무서운 시장이 계속해서 앞으로 나와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시장에서도 어떤 키포인트를 오늘 잡아서 왔는지 하나씩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키포인트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키포인트 어떤 걸로 준비하셨죠? 네, 바로 사실 이것 때문에도 충격을 좀 받았다라고 좀 볼 수 있는데 7%는 너무 올라간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제 한번 화면을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네. 기사 내용들을 발췌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기준금리를 7%로 하고 캐스처 마크를 제가 2번 땡땡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말에 나온 소식이었는데 비트코인이 사실은 이제 2만 불이 순간적으로 붕괴됐던 원인들이 이더리움에 대한 또 뱅크런에 대한 2차 파동이 나올 수 있다. 그리고 연준에서 내부 문건이죠. 기준금리를 인플레이션이 안 잡히면 4에서 5% 정도, 4에서 7%까지 최대 7%까지도 확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게 좀 충격으로 좀 다가왔던 거죠. 근데 이제 이거를 좀 보면은
실제로 연준의 안에서는 뭐가 있냐면 이제 뭐 삼성그룹이라든지 LG그룹처럼 이제 전략계획부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리스크 네. 관리팀. 연준에서도 리스크 관리팀이 있어요. 그 리스크 관리팀이 내부 문건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연준 내규상 최악의 시나리오를 다 써놔야 되는 거예요. 네. 금리 인상을 자연스레 때 받든다 간에. 그러니까 인플레가 안 잡혔을 때는 4에서 7% 정도 중립금리를 상향 조정하겠다. 근데 이게 뭐냐면 미국의 테일러 교수라고 있는데 이 교수가 10년 전에 고안한 모델을 가지고 얘기했던 게 바로 테일러 준칙입니다. 그 테일러 준칙에 의거해서 어쩔 수 없이 연준 리스크 관리팀에서 부서에서 이제 기준금리에 대한 내부 문건이 7%까지 나왔다. 근데 그걸로 공포심을 유발시키는 거죠. 네. 그러니까 대부분 그냥 자극적 헤드라인 봤을 때는 기준금리 7%까지 올린다고? 그럼 기준금리 7%까지면 코스피 얼마까지 빠질 거라 생각하세요? 7%까지 올라가면은 2,000선 좀 밑에 하지 2,000선도 않을까요? 위태하는 게 아니라 1,700, 1,600까지 빠져요. 아. 충격받아가지고. 코로나 당시 때까지 빠지고 미국 나스닥도 한 7,000까지 빠지죠. 네. 당연히 어쩔 수 없는 거죠. 부동산 시장도 다 폭락을 하는 거고.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연준에서는 돈을 많이 풀어가지고 비행기를 딱 띄우지 않았습니까? 그 상황에서 지금 뭐예요? 연준이 원하는 거. 연착륙이잖아요. 네. 가계라든지 기업에 대한 이익이 그렇게 부러지지 않는 범위에서 점진적으로 완화하면서 주가라는 경기를 연착륙시키는 거거든요. 자연스럽게. 근데 지금 그 분위기가 네 내부 문건으로 인해서 뭔가 파행으로 가는 듯한 모습이 보이는데 이건 절대로 악재가 아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오히려 이건 악재가 아니에요. 네. 근데 이걸 가지고 이제 공포 심리를 자극할 수 있다. 이 정도로 좀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공포 심리만 자극할 수 있고 아무래도 7%는 간다면은 정말 시장이 힘들어지기 때문에 일단은 그럴 리는 거의 없을 겁니다. 네, 그렇죠. 네. 그리고 우리가 매를 먼저 맞는다라는 개념도 이럴 때 좀 보는 네.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두 번째 키포인트도 봐야 될 것 같은데 이거와 엮여서 보면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선물 지수는 나스닥은 상승 흐름을 가져가고 있고 다우는 또 빠지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뭐 콜과 숏의 비율이라면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다우 같은 걸 왜 빠지냐면 다우는 에너지 업종들이 많다 보니까. 에너지 쪽에 있습니까? 네, 에너지에 대한 그런 시크릿컬 비중이 워낙 높다 보니까 에너지가 지금 이제 유가가 일시적으로 급락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한 13부, 14부 빠졌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다우 선물은 좀 하락이 나오는 부분이 어쩔 수 없는 거고. 네. 화면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S&P 500 기준으로 이제 콜과 숏, 롱 포지션, 롱 숏 포지션에 대한 플로우를 측정하는 데이터인데 이게 이제 뭐 바로 지금 6월 1일자예요. 6월 초자로 나온 건데 지금 보시면 이 도표 보이시죠? 이게 이제 6월 뭐 10일에서 16일, 그러니까 최근 자료예요. 지난주 자료예요. 오늘 예. 시장이니까. 지금 이 점선을 쭉 놓고 보면은 이때가 뭐였냐면 이제 서브프라임 모의 사태가 터졌을 때 당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거의 이 근처까지 왔어요. 코로나 팬데믹 정도의 숏 포지션은 이미 이탈 나온 상황이다.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좀 봤을 때 시장의 하락에 베팅하는 투자자들의 포지션이 거의 14년, 15년에 최다치를 기록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은 어느 구간이냐면 08년도 서브프라임 모의 사태 터졌을 때 당시 수준과 유사한 흐름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 정도로 빠졌어요. 또 더 빠졌죠. 네. 지수 포인트로 봤을 때는 퍼센테이지는 더 빠졌기 때문에 극적인 반전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저는 오늘 무슨 얘기를 하고 싶었냐면 다들 뭐 바닥이다 얘기하다 저는 계속 SQQ도 들고 나오면서 조금 아직 아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물론 최후의 한 방은 나와 있어요. 미국장도 마찬가지로.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주라든지 다음 주 주초반이면은 미국장도 바닥을 만들 거다. 저는 이렇게 확신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 오늘은 좀 좋은 내용들. 13원의 최다기 때문에 이 포지션을 커버를 쳐줘야 됩니다. 커버링이 들어와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굉장히 미국장에서 V자 반등이 좀 세게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런 부분 말씀드리고 싶어서 풋 포지션까지는 말씀 한번 드려봤습니다. 아까 이제 V자 반등에 대해서도 큰 기대는 어렵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한정지어서 얘기하면 국장을 얘기하신 건가요? 국장이죠. 네. 이 장에서는 그러면은 이런 흐름이 좀 지나가다 보면 미국장은 그래도 V자 반등 나올 수 있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미국이 더 많이 빠졌기 때문이죠. 물론 이제 미국이 많이 올랐으니까 많이 올란 만큼 많이 떨어진 건 사실이에요. 미국이 네. 더 퍼센테이지가 더 많이 떨어진 건 사실이지만 국내 장은 유일한 그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제가 이런 말씀하긴 그렇지만 북한에서 뭔가 도발을 할 거면 하고 그렇게 해서 얻어맞고 그냥 가는 게 낫거든요. 네, 증시에서 너무 보면요. 좀 센 발언인가요? 네, 증시에서 보면은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질문 넘어갈게요. 너무 세세요. 자, 네. 유가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WTI가 갑자기 흐름이 좀 바뀐 흐름이 나오는데 그래서 3분기 70에서 80달러로 예상을 하시는 건지 좀 궁금한데요. 유가 일시적 급락 나온다.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번에 떨어질 때 7, 80달러까지 보시는 건가요? 네. 뭐 이 정도는 저는 한 80불 정도 내외까지는 최소한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화면 보면서 왜 유가 3분기 하락을 얘기하는지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네. 네, 화면 볼게요. 뭐 지금 이제 제가 이게 시추를 하나 이제 사진을 갖고 왔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석유에 대한 쇼티지가 아니다. 시추에 대한 쇼티지예요. 생산 시설에 대한. 생산세 지난번에 제가 공화당 의원이 막 그 바이든 행정부에 따졌다고 했잖아요. 네. 너네들이 자꾸 태양광 깐다고 하니까 석유 시추들한테 지원금 안 주니까 얘네들이 시추라는 거 이거 못 만드는 거 아니냐라고 따졌다고 했잖아요. 막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구간이 그건데 첫 번째가 뭐냐면 드라이빙 시즌 정점이 통과되고 있다. 통상 5월에서 7월 사이거든요. 그 부분들이 이제 그에 대한 수요가 많이 좀 그러니까 이 쉽게 얘기해서 게스티에이션이라고 하죠. 이제 네. 뭔가 이제 그 주유소들이 미리 한 달, 두 달치에 뭔가 견적을 떼서 갖고 와요. 그거를 먼저 지불을 한단 말이에요. 선물로 산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게 해서 배럴을 갖고 와가지고 판매를 하기 때문에 가솔린이라든지 이런 디젤이 그러니까 통상 뭐냐면 이미 그 부분들이 드라이빙 시즌 미국에서도 이제 드라이빙 시즌 5월에 7월이다 보니까 아 미리 우리가 좀 많이 좀 빨리 주문해놓고 높은 가격 주문해놓고 가져와서 빨리 이거 뭔가 이제 분출을 해야 된다 이런 네.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시즌에 대한 정점이 통과된 상황에서 유가가 지금 하락 나오고 바이든 대통령이 사우디의 빈 살만 왕자를 만나는지 안 만나는지 뭐 모르겠지만 그거에 별개로 어쨌든 뭐 증산을 요구하겠죠. 오펙에다가도 사우디라든지 그런 부분들. 그래서 드라이빙 시즌의 정점을 통과했던 부분들이 선반영되고 있던 부분 때문에 좀 유가가 좀 하락이 일시적으로 나올 수 있다. 3분기에는. 네. 두 번째는 바로 립세션이죠. 이게 좀 재밌는 게 뭐냐면 저는 연준의 파월 연준 의장의 딱 의도를 보고 그 다음날 급반등 나왔잖아요. 네, 맞아요. 다음날 그때 기억하시죠? 네. 그러니까 그때는 이해가 안 됐어요. 이거 왜 우리나라 증시 땡기는 거지? 미국 선물 왜 올라가는 거지? 이거는 악재거든요. 네. 그러니까 연준 파월 의장 연준 의도는 뭐냐면 경기를 망가뜨려서 인플레는 작겠다는 의도를 보여준 거예요. 쉽게를. 그래서 그러니까 최악은 뭐예요? 리세션 플러스 고인플레. 스태그플레이션이거든요. 스태그플레이션의 최악을 피하기 위해서 경기 침체를 선택한 거예요. 올해 연말까지. 그러니까 당연히 안 좋죠. 네. 그러니까 소비, 수요를 파괴한다. 이런 측면에서 유가가 하락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아마 8월이나 9월 정도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은 탄약 부족 사태가 나오고 있다. 우크라이나에서. 그래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깜짝 그 일시적인 종전이 예상이 된다. 그 세 가지 포인트만 보시면 유가가 자연스럽게 100불 언더로 빠지면서 질질질 빠지면서 7, 80불까지 좀 밀릴 것이다. 이렇게 좀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유가가 일단은 빠져가는 흐름이기를 좀 저도 왜냐면 인플레이션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게 유가이기 네. 때문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했었을 때 중국에서 지금 다시 경기가 부흥이 되고 수요가 늘어나면은 WTI가 수요가 좀 늘어나지 않을까. 그래서 가격은 또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드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이게 보세요? 실제로 중국 관련된 부분들을 좀 봤을 때 생각보다 경기 재개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아 오히려 봤을 느낌이. 때. 뭔가 보면은 이렇게 우스갯소리로 오늘 미세먼지가 많네. 막 하면은 중국에서 공장 네. 많이 돌리나 보다. 철강소로 네. 돌리고 있구나. 석탄 공정이잖아요. 중국 우리는 예. 석유 공정이니까. 근데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생각보다 그러니까 지금 뭐 부분적으로도 봉쇄하고 왔다 갔다 하고 있잖아요. 네. 중국도. 뭐 주요 도시들별로. 네. 그런 부분 때문에 아직은 뭔가 리오프닝 분위기가 완벽하게 이루어지지가 않아서 그런 부분이 있고 만약에 미국에서 수요를 파괴하게 되면은 네. 중국에서는 저인플레를 수출하는 국가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 물건들을 누군가한테 팔아야 돼 못 판다면 중국 경기가 힘들어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양하게 좀 시각을 좀 생각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네 번째 키포인트 한번 확인해 볼까요? 이번은 뭔가요? 키포인트. 비트코인이죠. 네. 비트코인. 주말에 이게 좀 짧은 V자가 나왔었습니다. 네, 맞아요. 네. 그러니까 20K라고 하죠. 2만 불이 붕괴되고 17,700불 정도까지 하락이 나왔다가 아직도 기억합니다. 일요일 오후 4시에 앨런 머스크가 Are we supporting 도지코인? 나는 도지코인을 또 샀다. 그래서 맞아요. 급반등 나오면서 올라갔어요. 그러면서 그 추가적으로 어제 새벽에 또 올라갔던 게 최대 거래소죠. 바이낸스에서 또 2조 원을 샀다는 거거든요. 근데 비트코인 여기서 갈까요? 그게 비트코인을 산 거예요? 도지를 산 거예요? 비트코인 샀다는 거예요. 비트코인을. 근데 비트코인의 시총이 504조예요. 근데 2조 원 샀는데 올라갔어요.
상식적으로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비트코인 지금 상승 안 나올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아니 2조 원으로 올렸으면은 상당히 취약한 거 아닙니까? 그냥 투심이 약화돼서 그런 뭔가 2조 원 정도 누군가 큰 손이 들어왔으니까 환호해가지고 뭔가 기술적 반등이 나온 거겠죠. 네, 그래서 제가 준비한 자료를 보면서 말씀드릴 텐데 바로 비트코인 상승세가 관건이다. 그러니까 미국 증시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나스닥이 올라가기 위해서는 비트코인이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비트코인이 올라가게 되면 뭐 어떻게 될까요? GPU라든지 이에 대한 수요들이 증가하면서 자연스럽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수요를 파괴하고 있는 국면이다.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이게 비트코인의 레버리지 비율이에요. 전체 거래소에서. 예. 크립토의 이 전체 거래소 비율인데 요게 이제 비트코인의 차트예요. 요게. 그리고 파란색이 바로 담보 비율이죠. 그러니까 레버리지 비율인데 과거 차트를 좀 봤을 때 요렇게 뭔가 이제 크로스 데드 크로스가 날 때마다 비트코인이 바닥 찍고 그냥 쫙 올라갔던 경험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지금 요때도 담보 비율이 좀 청산되긴 했어요. 20만 K가 그 2만 달러가 붕괴되면서. 근데 여기도 반등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반등 살짝 나오죠. 담보 비율 줄어들었죠. 근데 아직 안 만났다. 이경만 좁혔을 뿐이지. 그래서 저는 뭔 생각하고 있냐면 뭐 혹시나 코인에 투자하신 분들은 혹시나 모를 추가적인 하락을 우리가 대비해야 된다. 청산이 안 됐다. 네. 셀로시우스라는 그 디파이 업체가 아실 거예요. 아마 코인 하신 분들 아실 건데 청산이 이제 13,700불인가 그러거든요. 네. 거기까지 도달할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다시 좀 추가적인 하락이 좀 나올 수 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의 뭔가 이런 모습도 봤을 때 담보 비율이 청산이 안 됐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나스닥이라든지 미국장도 아직은 좀 뭔가 하락이 조금 더 남아있지 않나. 네. 근데 이번에 하락 나오면 그때가 진짜 바닥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비트코인 레버리지 비율까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이게 어느 순간 나스닥 보고 비트코인을 보고 비트코인 보고 나스닥 보고 이게 닭이 먼저인지 달걀이 먼저인지에 대한 이 순서 차이는 있는데 비트코인을 기준으로 본다면은 조금 떨어질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나스닥도 시장 대비는 좀 보일 수 레퍼런스는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러면 다음 키포인트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지막 키포인트네요.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결론을 말씀드리면 기승전결. 화면에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좀 멋있게 웅장한 음악 좀 깔았으면 좋겠는데. 이 말하면서 웅장한 그건 좀 그렇죠. 마음을 웅장하게 먹어야죠.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우리가 베어마켓 레드를 준비해야 될 단계가 왔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들이 우리나라든 미국이든 간에 뭔가 최후의 하락이 한 번은 나올 거다. 그게 저는 이번 주 후반이나 다음 주 초반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현금이 있으시거나 어떤 종목 있으시면은 버릴 종목을 버리고 미국에서도 국내도 마찬가지겠죠.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아마 저는 많이 빠졌던 나스닥 위주로 큰 반등이 예상됩니다. 7월, 8월, 9월 달 베어마켓 이때 잘 활용하셔서 근데 9월 이후에는 미국 주식 안 하시는 게 좋아요. 9월 이후요? 9월 달에는 본격적인 리세션에 대한 반영들의 실적이 계속해서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증시 반등 나오더라도 주저앉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오늘 결론을 한번 도달해 봤습니다. 자, 그럼 베어마켓 랠리 준비라고 하셨는데 9월은 좋다. 언제까지 베어마켓 랠리 지금 현상이 유지가 된다고 말씀하신 거죠? 이번 달 안에는 저는 하락 끝난다고 봐요. 6월 달까지? 이번 주나 다음 주 초반이면 끝난다. 7월부터는 조금 그래도 상승의 기미는 볼 수 있겠다라는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7월 초에는 V자보다는 그러니까 얼만큼 폭이 좀 크게 좀 빠지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코일링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제 스프링에 그 재볼 뜰 때 코일링 이거 있잖아요. 약간 7월 초에는 아마 코일링 기간으로 약간 이런 식으로 바닥을 다질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7월 중순부터 뭔가 좋은 뉴스들이 좀 나오면서 V자 반등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일희비하지 마시고 이번 주나 다음 주 초반이면은 저는 6월 안에는 바닥 나온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6월쯤에 바닥이 한번 나온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정말 지금 시장을 두고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합니다. 이제 바닥이다, 매수를 해야 된다. 그리고 시간이 또 바뀌면서 이제 좀 어렵다, 위험하다라고 시그널이 바뀌는 중에도 불구하고 신광선 매니저는 사실 2달 전부터 지금의 어려운 시장 얘기를 계속 해왔습니다. 그러면서 6월부터 이제 6월이 끝나면 시장의 흐름은 낙관적으로 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에 대한 무료 방송 어디서 볼 수 있죠? 네, 오늘 하고 왔고요. 너이버 초록 밴드가 있습니다. 초록 밴드 한번 보시면 QR 코드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제 관련된 무료 시황이라든지 제가 생각하는 시장의 뷰 저는 그냥 뭐 막 이렇게 쓰진 않아요. 간단하게 쓰기 때문에 여러분 이해할 수 있으니까 혹시나 저와 친구가 되고 싶은 분들은 네이버 밴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미국 휴정인 관계로 국내 증시 그리고 미국 증시 연관지어서 함께 뉴욕 한번 꾸며봤습니다. 신광선 매니저 이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광선 매니저님 안녕히 가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수면상한가 2부도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